다 이렇게 호떡 뒤집을 거예요. 4월 10일 날 기도해가지고 표가 나오는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궁지에 몰리면 좀 이성을 잃지요. 대통령이나 용산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그걸 정신 차리라고 민심을 전해주는 것이 정당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당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꼬붕도 이런 꼬붕이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은 무슨 말 했다가 하루 만에 깨갱하고 또 비례대표 쪽에 뭐예요? 거기 이름이? 국민의 미래. 국민의 미래가 국민의힘 네, 비례정당인가요? 예. 하도 미래가 많아가지고. 근데 거기 지금 막 운동하고 앞에 위원장하고 있는 사람은 인효환이죠. 이 양반도 좀 이상해. 막 뭐 경기가 나쁜 게 이 정권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정당입니까? 정신을 좀 한쪽이라도 차려야죠. 지난 2년 동안 이 정부는 심판할 것이 없대요. 왜? 야당이 발목 잡아서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경기 나쁜 게 이 정권 잘못이 아니래요. 아니 뭐 좀 한국 사람이라면서요. 한국말을 해야지. 어디 가서 전라도라는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동훈이요. 이게 내 책임이냐고 그래요. 그랬다가 하루 만에 혼났는지 깨졌는지 내 책임이라고 이제 또 다시 바꾸는데 이건 또 무슨 수알랍니까? 맨 처음에 내 책임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부터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우리 정부가 여러분의 눈높이에 부족한 것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100일도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이 97일 동안 어떻게든 바꾸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부족한 사람이다, 바꿔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든 제가 큰 상처를 입더라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만족하지 못하시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범죄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구연동화하고 있냐? 저게 부산이거든요. 부산에서 만우절날 한 거라서 그건 뻥이었던가요? 자, 그랬다가 갑자기 제 책임입니다. 어디 가서 깨졌을까요? 일단 그 얘기 들어보시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거나 정영선이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죽습니다. 우리는 정말 역사적인 결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습니다. 그냥 저에게만 그런 얘기를 하십시오. 지금 중요한 건 앞뒤 계산하고 나중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운명의 결전 앞에서 우리 힘을 모으고 선량한 시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신인규 위원장님 왜 바뀐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말이라는 걸 하루 만에 저렇게 바꾸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날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거라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것도 비판 많이 받았죠. 아니 당신이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고 이 정권의 황태자 2인자인데 뭔 소리 하냐 이랬더니 또 하루 만에 말을 바꿔가지고 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너무 국민을 우습게 본다는 생각이 들고 뭐 97일 동안 지금 자기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 한동훈 위원장 미국 갔다 왔어요? 97일 동안? 외국 갔다 온 겁니까? 아니 자기가 97일 동안 한 걸 국민들이 다 지켜봤는데 무슨 뭐 정부를 통제하고 정부를 바꿔내고 성과를 자랑하는데 구체적인 게 없지 않습니까? 아마 이종석 그 호주 대사로 갔다가 이제 사표 쓴 피의자 이종섭에 대한 사건 아마 기억하면서 저러는 것 같은데 원래 임명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 임명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 귀국했다고 해서 해결된 것도 아닌데 지금 그런 식으로 성과 포장해가지고 국민들 앞에 우리를 뽑아달라? 어떤 국민이 표를 줍니까? 거기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요즘 연설 이렇게 쭉 지켜보면요. 저도 뭐 들을 내용은 없지만 가끔 이제 들어보거든요. 그러면은
늘 불안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니까 늘 불안하다고 물어보다가 본인들의 성과를 내세울 게 없으니까 결국에는 한동훈을 믿어주세요 이럽니다. 거의 뭐 이제는 종교의 영역으로 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한번 해보십시오. 4월 10일 날 기도해가지고 표가 나오는지 저도 한번 그 기적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되는지. 신인규 변호사 다음에 얘기를 하면 난감해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거 참 빨리빨리 미리 치고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면 범죄자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아니 범죄자를 호주로 보낸 대통령에 대해 욕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매번 이런 일인 거예요.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저게 왜 우리를 갖다 치는 거야? 라는 얘기를 듣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거죠. 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 한, 인 이 세 사람은 매국 카르텔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나올 때마다 예를 들면 국민들 화나게 하는 건데 되게 재밌는 건 인요한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들어오면 한판 붙어야 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이랑 한판 붙어가지고 반도체 산업 완전히 작살나가지고 우리 경제 폭망하게 만들어냈어요. 왜냐하면 2022년 대비 2024년도 중국 총수출이 10.5%가 줄었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20.1%가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대차게 싸워가지고 경제 폭망했더니 이제는 트럼프가 되면 인요한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보고 한판 붙으라는 얘기를 해요. 한미동맹 깨고 한중관계 깨고. 그럼 우리 사회가 좋아지겠습니까? 제가 볼 때 완전히 말아먹는, 우리 이거 갖다 이제 매국노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매국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저 같으면 몰래 술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지,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다니면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지, 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선대위원장을 안 치는지, 전 제가 볼 땐 저 사람들의 머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뭘 위해 존재하는 건지에 대한, 저는 진짜 이게 거의 알 수 없는 아포리아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난제예요, 난제. 이게 두 사람이 깨갱했잖아요. 마포구의 함은경 후보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깨갱한 거예요. 같은 날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뭐가 일어났냐? 4월 1일 날 담화 듣고 나서 함은경 후보가 탈당해 대통령 이랬잖아요. 그리고 4월 1일 날 부산 가서 내 잘못은 아니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던 날이 4월 1일 동시에 일어났다가 곧바로 이제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왔잖아요. 홍준표 시장도 한마디씩 했고, 그 다음에 양쪽 다 한마디 했잖아요. 어디서 근본 없이 굴러다니다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나가라 마라 해? 네가 뭐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또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법무부 장관인데 네가 왜 책임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였죠. 그리고 이장우 시장도 그렇고 뭐 권성동 의원도 또 나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한마디씩 하니까 둘 다 동시에 깨갱해 버렸는데 하루도 채 못 가서 말 뒤집을 거를 지금 이 중요한 선거를 목전에 두고 국민들에게 어떤 진정성도 보이지 못하는 후보와 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판의 날만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내부에서도 지금 다른 후보들도 그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다 같은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함은경 후보랑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대통령이 제발 좀 도와주거나 가만히만 있어도 좋겠다라는 마음은 다 똑같았을 건데, 이렇게 또 당하는 거 보니까 다들 입 다물고 체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말을 뒤집습니까? 정책도 그 무엇도 다 이렇게 호떡 뒤집듯 뒤집을 거예요, 아마. 요즘에 한동훈 보면은요, 지금 이제 맨 처음에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는 날 개 같은 말은 했잖아요. 그랬다가 또 뭐, 그 다음에 뭐 했죠? 쓰레기 발언했죠. 어제는 또 후진놈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대체로 이제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면 좀 이성을 잃지요. 여의도 문법 뭐 사투리 안 쓴다고 뭐 그따위 얘기하더니 그러면 이제 욕설을 쓰겠다는 거예요. 나하고 욕 대결 한번 해볼래? 나도 만만치 않거든. 후진놈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이, 정치 진짜 어차피 후진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난 관심 없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더 후진 놈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겁니다. 더 후진 놈들이 거들먹거립니다. 좋은 사람이 정치해야 됩니다. 사명감 있는 사람이 정치해야 됩니다. 공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정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는 그냥 자기 감옥 가기 싫다, 자기 감옥 간 것을 복수하고 싶다. 이게 어떻게 공적인 정치입니까? 이게 어떻게 2024년에 자랑스러운 김해에서 통할 만한 정치입니까?
제가 한마디 하고 우리 패널들 의견을 들어볼게요. 더 후진놈 얘기를 하는데요. 가끔 이제 댓글에 왜 우리는 양문석 안 다뤄요? 뭐 이런 글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양문석 잘못한 거 있죠. 그런데 양문석 안 다루는 이유는 첫 번째는 종편에서 틀기만 하면 양문석 나와요. 그거 보세요. 우리 바빠서 그거 못해요. 또 하나 더 큰 문제. 그 악을 봐야 됩니다. 그 악을. 지금 저쪽이 밀리고 도대체 이쪽을 잡을 게 없으니까 들여다 보다가 야 이놈이라도 좀 물고 늘어줘줘. 우리 지금 죽게 생겼어. 이렇게 오다 내린 거 아니겠어요? 탈탈 털어보니까 양문석 뭐 대출 받은 거 문제 있고 김준혁 옛날에 뭐 방송에서 발언한 거 문제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선거판을 흔들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악을 봐야 된다니까요. 지금 양문석, 김준혁이 나라를 절단냅니까? 양문석 얘기 왜 안 하냐고 하는 사람은요. 그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나라가 누구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절단나게 생겼습니까? 그 악을 처단해야죠. 사소한 거예요, 이거는. 그건 알아서 그냥 지역구 주민들이 판단하면 돼요. 큰 틀에서 그 악을 봐야 이 나라가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후진 놈? 김정욱 원장님 누가 더 후집니까? 대통령이요. 후진 끝판왕이지. 뭐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매국 카르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한동훈, 그다음에 이뇨한 이 세 명인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좀 이해는 돼요. 제가 또 완전 멘붕이 왔을 것 같아요. 홍준표 대구시장 말에 의하면 대선 놀이하면서 셀카 찍는 전략으로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맨날 대선 놀이하면서 셀카 찍고 막 이렇게 보여주면 지지율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 보면 뭐 할만하면은 대통령이 나와서 완전히 재뿌리지. 또 뭐 할만하면 이뇨한이 저쪽 가서 재뿌리지. 본인도 지금 죄를 뿌리는 상황이 된 거고.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잘 모르니까 아마 주변 참모들의 얘기들을 부분적으로 듣는 것 같긴 한데요. 과거에도 보면 저렇게 막 그 나쁜 소리를 하게 되면 정치의 집중도가 올라가게 되고 지지층들이 열광하고 열광한 지지층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박빙 지역 같은 경우 일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시 반전해서 이길 거야라고 하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언제나 선거 때는 말씀 다 아시는 거겠습니다. 고개를 바짝 숙이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건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데 오히려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잘했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러니 표를 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내일부터 다시 깜깜이로 들어가는데 유권자 여러분들 깜깜이 속에서도 훨씬 더 많은 분노의 표들을 좀 모아주셔가지고 4월 10일 날 우리 민심이 이렇구나. 야 우리의 분노가 대단했구나. 그 다음에 우리의 힘으로 세상이 바뀌겠구나. 이런 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깜깜이라는 표현은 가급적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네네. 예, 그건 이제 그렇죠. 장애인분들. 예, 비하 발언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 말씀만 딱 드리면 어떻게 지금보다 더 후져질 수 있죠? 투표 잘하면 됩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 저 발언을 들으면서 저는 민주주의를 좀 가르쳐드려야겠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후진 사람이라는 발언 자체가 굉장히 선민의식이 깔려있는 발언이거든요. 사람을 급으로 나눠가지고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그 교만하고 오만한 인식이 일단 전제돼 있어서 참 듣기가 불편한데 후진 사람도 정치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뭐 어디서 엘리트들이 시험 봐서 대표를 뽑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인식 자체가 낡고 굉장히 민주주의에 친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뭐 그렇게 범죄자 얘기를 많이 합니까? 범죄자들 다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사법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법부에서 월급 주니까 거기서 하면 될 일을 왜 정치형역까지 자꾸 소환해가지고 범죄자 노래를 부르는 것인지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아는 것만 말하게 돼 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 범죄자밖에 모르니까 그 얘기만 주장창 하는 겁니다. 너무 지겹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지배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데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배 개념, 피지배 개념 없거든요. 아니 우리가 국민의 대표자들을 뽑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군림합니까? 우리 종으로 뽑는 거거든요. 공적인 서비스를 하라고 월급 주고 맡겨놓는 일인데 자꾸 불편하게
이런 지배라는 단어 쓰는 것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직 ABC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ABC도 모르면서 뭐 이렇게 외국 나와가지고 설치고 다니는 것처럼 영어하고 다니는지 ABC 공부부터 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말씀은 오늘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좀 참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국가기관 구성권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인데, 국가기관의 구성이 안 된 거 제가 말씀드리면요, 여가부 장관 없고요, 특별감찰관 없고요, 방통위 지금 기관 구성이 안 돼 있고요, 공수처 처장 차장 다 비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호주 대사까지 공석돼 있거든요. 대통령이 가장 해야 될 일이 인사권인데 연봉을 2억 5천만 원을 줍니다, 대통령한테. 근데 2억 5천만 원씩 받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 한동훈 위원장 말대로 하면 월급 깎아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무급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하잖아요. 경로. 아무 말이나 막 다 쏟아내고 있어요. 2조 심판하자고 그러는데요. 총선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심판을 이쪽을 하자가 아니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죠. 최소한도 선거 때, 죄송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이렇게 분노하시는지 선거판에 나와 보니까 알겠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엎드려 빕니다. 이번에 깨달았으니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 잘못한 거 뭐 있을 수 있지, 근데 저기는 감옥 갈 사람들이잖아, 저기를 심판해야지. 그래, 감옥 갈 사람들 뭐 맞다고 칩시다. 재판해가지고. 그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에? 그거를 누가 했어요? 누가 했냐고. 계속 그거를 얘기하는데 그 본질을 좀 들여다봐야죠. 이번에도 이제 조국 신당이 막 뜨니까, 이번에 여론조사 보니까 이제 비례대표에서 조국 신당이 1등이 돼버렸더라고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이제 조국 공격을 하는데 파렴치 잡범 이런 얘기를 하대요. 파렴치 잡범을 그렇게 온 가족을 다 잡아 죽입니까? 한동훈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감옥 수기랍시고 책 써서 팔아먹을 겁니다. 그분들은 그런 식으로 늘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입속을 차려온 사람들입니다. 정정신 씨가 그랬다시피 영치금 엄청나게 받아 챙길 것 같습니다. 억대 영치금 받아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은 언제나 이렇게 자기들 입속만 챙깁니다. 감옥 가서도요. 조국 대표가 뭐라고 맞받았는지도 한번 들어봅시다. 감옥 가야죠. 방법이 없죠. 뭐. 그동안 뭐 재판 받느라고 어떤 정치하느라고 못 읽었던 책 읽고 뭐 푸시업하고 뭐 스쿼트하고 뭐 플랭크하고 이러면서 예, 건강관리 열심히 해서 나와야 되죠. 뭐 이제 저렇게 차분하게 받아쳤는데, 김유정 의원님. 네. 자꾸 이제 2조 심판 하는데 그게 논리적으로 성립합니까? 아니, 어떻게 성립을 하겠습니까? 모든 그 정권 중간에 이루어지는 선거는 전부 정권에 대한 평가의 선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에 딱 등장해가지고 계속 이재명 대표 얘기하고 민주당 얘기하고 비판하고 막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를 만들어 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 했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게 안 됐는데, 이제 조국 혁신당도 상승세를 타고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 그때 조국 대표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너가들 쫄았제? 이렇게 예.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정말 쫄은 것 같아요. 쫄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계속 이제는 이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조국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막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급기야는 이제 2조 심판론이라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면서 본인들의 위치를 망각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쫄은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무시하는 전략으로 가야지 맞는 건데, 아마 이 이재명 대표와 조국 혁신당을 끌어들여 가지고 본인들이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또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오히려 역설적으로 국민들에게 더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정권 심판론을 아무리 엉뚱한 표현으로 덮어보려고 해도 그거는 이미 불가역적인 상황이 됐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주의도 모르고 또 선거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한 번 선거를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선거라는 건요. 누가 더 나쁘냐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선거라는 거는 권력을 줬는데 그 권력 준 사람들이 잘했냐 못했냐를 평가받는 게 선거입니다. 그래가지고 본인들도 문재인 정권을 기준으로 놓고 잘 못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정권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통상 이제 면접 시험 같은 거 보러 갈 때 저도 면접위원으로 가끔씩 가고 하는데 떨어뜨리는 가장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요. A를 물어봤는데 B라는 답을 하는 학생들 가끔 있어요. 맞아요. 이게 논점 일탈의 오류라고 하거든요. 논점 일탈을 하면은 그냥 시험 떨어집니다. A를 물었으면 A를 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들은 이 정권이 잘했냐, 지난 2년간 국정수행 운영을 성실하게 했냐, 이걸 묻고 있는데 아, 우리는 잘했습니다, 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아, 저 상대방이 더 못합니다. 지금 이러고 있다 보니까 엉뚱한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답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선거날 그 성적표를 받아 들어야 되죠. 근데 그 성적표는 엄청 굉장히 본인들에게는 깜짝 놀랄 성적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이제 해고입니다, 해고.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이제 그 파렴치와 잡범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효환 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가족과 부인을 건들지 않는 마피아가 있는데 가족과 부인을 건드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검찰 아니었었어요? 그럼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마피아와도 못한 형태의 일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업무 추진비랑 특활비로 돈 나눠 쓰고 소고기 엄청 때려 먹고 이런 게 예를 들면 소위 파렴치 잡범 아닙니까? 거기다가 양평고속도로 휘게 만들어서 이익 주게 한 게 파렴치 잡범 아닙니까? 그다음에 명품백 부인이 받았는데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게 파렴치 잡범이잖아요. 그다음에 주가 조작 문제 제가 볼 때 명백하게 나와 있고 검찰 스스로가 23억의 수익을 장모와 부인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특검법을 갖다가 거부하고 있는 이런 게 예를 들면 파렴치 잡범인 거죠. 그럼 제가 볼 때 한동훈은 이재명 조국에게 문제 제기할 게 아니라 자기가 모셨던 주군한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 당신은 파렴치 잡범이야? 왜 그따위로 살았어? 제가 볼 때는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왜 저런 얘기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정권 심판에 대한 분노에 불을 지르는 건지 우리 편인가요? 한동훈이? 저도 하나만 조금 더 보강하면 전 한동훈 위원장 말 중에 종북 프레임 자꾸 씌우잖아요. 이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종북 정권이라는 게 그 문재인 정권 말하는 건데 본인들이 종북 정권이라고 비난하고 욕하는 그 정권에서 본인들이 검사장 지내고 검찰총장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자기 우물에 침 뱉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보수 정당에서 다른 누군가가 그런 종북 프레임 써도 너무 낡았지만은 전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분만큼은 종북 정권이라고 공격하면 그건 자기 모순이다. 이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한테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힘을 모읍시다. 모아서 정말 멋지게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썩은 것들 좀 다 몰아냅시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